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제 방인데 책장 정리를 하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작고 소박한 소중한 책장인데요. 물론 여기도 책이 많습니다. 이게 저게 원래 읽은 책은 따로 모아놓고 여기 읽는 책들은 따로 여기저기 뿌려놓는 편인데, 제가 이 책장을 이제 아예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저기 잠깐만요. 책장을 요 책장을 처분하려고 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또 미니멀리스트 호소인이거든요. 미니멀리스트 호소인으로서 이 책장도 거추장스럽다. 그냥 조금 더 미니멀하고 심플하고 간결하게 책들을 그냥 쌓아놓고 필요 없는 거는 또 버리고, 제가 또 여기는 알라딘의 중고로 팔 거는 따로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책들을 분류를 하고 있고, 여기 책장에 있는 책은 제가 앞으로 반복해서 읽을 책이나 선물해주고 싶은 책들, 한 번씩 다시 볼 책들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근데 책장을 이렇게 보아하니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먼지도 이렇게 쌓이고 청소도 어렵고, 책장보다는 그냥 책만 쌓아둬도 되겠다. 제가 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책도 정리를 하면서 읽는 게 좋기 때문에 좀 더 미니멀리스트 호소인으로서 이 가구는 처분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그래서 근처 지인한테 처분을 하기로 하고, 책을 다 빼서 그냥 한번 쌓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면은 원래는 이런 구조고, 여기서 이제 책장 빠지고 책들로만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무지에서 파는 수첩인데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주황 색깔. 그냥 가방에 툭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또 정리를 하나? 여기 보이는 거는 매거진 비라고, 그 조수영 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서울대 디자이너 출신으로 카카오, 네이버 뭐 부사장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창간하신 잡지. 최근에는 무신사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뭐 얼마에 매각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서가 깊고, 어떻게 보면은 매거진, 잡지류에서는 월간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별로 이 잡지를 냈다, 주제를. 이거는 헤이라는 브랜드, 가구 브랜드 있죠? 덴마크인지 스웨덴인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커피 관련해서 커피라는 주제로 어떤 이 매거진 비라는 잡지가 나왔고, 이거는 제가 언젠가는 방콕 여행을 갈 일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베트남은 가봤는데 태국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 구매를 했었고, 다 인터넷으로 샀어요. 인터넷으로 좀 싸게 살 수가 있어서. 제가 가구를 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라, 스위스 브랜드죠 아마. 그래서 비트라, 또 이것도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술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전통 증류주죠, 화요라는 브랜드.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놓고 이렇게 읽진 않았는데, 에어비앤비. 제가 여행을 가면 항상 에어비앤비에서 묵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되게 좋아합니다. 에어비앤비라는 브랜드를. 왜냐면 이 에어비앤비라는 브랜드 덕분에 생판 모르는 남의 어떤 외국의 현지인들 집에서도 지내보고, 그 현지인들이 사는 그 구조의 형태의 집에서 머물 수 있다라는 거는 에어비앤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너무 좋다, 에어뱀이란 브랜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완전 새 책이네. 제가 또 한때 좋아했던 마르지엘라라는 브랜드의 잡지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예전에 구매를 해서 다 읽진 않습니다. 물론 저 뒤에 더 있긴 한데 일단 이 책장에 있는 책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먼지털인데 또 책장에 책 위에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또 가구가 있으면 먼지가 많이 쌓이는데 이게 프러그라는 브랜드의 먼지털인데 먼지털이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알코올 같은 거 뿌려가지고 쓱 닦는 거를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먼지를 이게 달라붙는 이 정전기로 달라붙는 그 소재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편리하기는 해. 그래서 뭐 자주 애용하진 않지만은 일단은 한 번씩 써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데 한 번씩 이렇게 슥슥 하면은 잘 닦이긴 합니다. 여기 먼지 바로 이렇게 보이나? 네, 하죠. 그래서 이거 떼고 권력의 법칙.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추천을 잘 안 하는 책입니다. 왜냐? 나만 알고 싶으니까. 나만 알고 싶으니까. 이게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지배하는 법칙 48가지를 모아놓은 건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아,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들, 자기만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있는 건데 나 혼자 너무 순진하게 접근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책입니다. 뭐 오래된 책은 아니고 로버트 그린이라고 인간 본성의 법칙을 쓴, 요것도 그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고. 제가 책 되게 거의 벽돌 수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간 본성.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마케팅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래. 모든 학문이 인간의 본성, 인간에 대해서 연구, 철학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런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기에 교과서적인 책이다. 다양한 사례가 있고 어떤 연구, 그런 법칙들을 나온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로버트 그린이라는 작가의 책이고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만한 책입니다. 물론 저는 요게 더 도움이 많이 됐고 조금 더 공격적인 내용과 현실적이고 냉철한 그 상황, 사례를 담은 책이라서 조금 더 제 스타일이긴 한데 이 두 책 모두 실제로 도움이 된다, 현실에서. 그리고 진짜 공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본성에 관한 책이라서 이거를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게 다 되게 피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기술, 후킹, 또 그 내막, 그 기저에 들어가서 보면은, 파고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어디에서 그런 후킹, 더 호기심을 자극하고 매력을 느끼고 하느냐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 남들이 얘기하는 그 기술에만 현혹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기술이 왜 먹히는지, 어떤 기술들이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상 어떤 기술들이 많이 먹히고 어떤 사람들이 그 인간 역사에서 지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제가 계속 쭉 평생, 죽을 때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계속 가져갈 책 중에 하나라서. 근데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한 칸 비었고. 보자. 요 아래 볼까요? 얘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연말
연말에 무슨 행사였더라? 송년회, 막년회에서 경품으로 된 에어팟 프로 맥스이고요. 사실 잘 안 씁니다. 그리고 C타입도 아니고 옛날 8핀? 5핀 세대라서 8핀 세대라서 잘 충전하기도 귀찮고 잘 안 쓰게 되는 헤드셋. 그리고 이것도 사실 버려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민사소송법 책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변리사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공부를, 이게 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광펜칠하고 포스트잇하고 공부하더라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절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 연구를 많이 하고, 최적화된 이 단기간, 단시간 안에 가장 빠른 암기와 가장 빠른 현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나름 연구를 한 또 집대성한 방법들이 여기 다 이 책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거는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있고, 거의 이것도 제가 이 책으로 공부한 지가 10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정이 있는, 한 번씩 그때 시절 추억이 생각나서 들여다보는 책이고, 민사소송법은 한번 공부를 할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평상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리갈 마인드라고 하죠. 리갈 마인드. 법률적 어떤 이 사고방식을 기르기에는 너무 좋다. 어떤 절차에 있어서 절차의 중요성, 정당성, 무결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애초에 무효가 된다라든가, 왜냐면 무효랑 취소라는 것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어 하나, 어떤 절차 하나에 따라서 결과나 이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들. 뭔 소리야. 아무튼 리갈 마인드를 키우는 경험이었다. 민사소송법. 아무도 이제 공부할 일은 없겠죠. 이건 뭐야. 이거는 제가 쇼핑몰 할 때 썼던 노트인 것 같고, A4 맞나? 사이즈 모르겠고, 그리고 요거는 062고, 요거는 일단 빼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데, 이게 태국 책인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태국말 써있는 무슨 포럼? 박람회 같은 데 갔다가 그냥 무료길래 가져온 책인데, 그냥 관상용으로 가져온 책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책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냥 간지용이긴 한데, 왜냐면 옆에서 보면 되게 느낌 있잖아요. 킵하겠습니다. 핸드메이드 의자. 제가 또 의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보진 않고 어느 전시를 갔다가 제가 구매를 한 책이고, 언젠가는 제 디자인의, 제가 디자인한 의자 혹은 제가 직접 만든 의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의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의자 인스타를 보다가 내가 좀 괜찮다 생각하는 디자인의 의자가 있으면 저장도 해두고, 아니면 어떤 의자 전시가 있다면 가보고, 그리고 유명한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의자라고 있으면은 좀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언다르고 어다르다, 이거는 국어 단어에 관한 책이고, 이건 사랑 에세이인데 이것도 읽질 않았습니다. 빛을 걸으면 빛. 성혜나라는 작가를 이제는 유명해서 대부분 아실 텐데, 혼모노라는 책은
너무 유명해서 이제는 좀 책을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안 읽더라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카피가 있죠. 넷플릭스 왜 보냐? 성애나 책 보면 되는데 그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실제로 S24인가 어디에 무슨 올해 작년 2025년인가 그 올해 책으로 선정이 됐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센세이셔널한 책이고 한 획을 쓴 책이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도 후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굉장히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한 책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제 동기, 친구의 여자친구라서 저도 한번 뵌 적이 있고 잘 팔로우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분도 이 책도 성혜나 작가의 책인데요. 빛을 걸으면 빛. 요 책 내용 중에서도 제주도 배경이 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의 소설이 있는데 거기 제가 고향이 또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고향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표준어를 쓰지만 제주도 내려가면 혹은 제주도 친구들 만나면 사투리를 또 살벌하게 씁니다. 제주도 사투리. 다음에 제주도 사투리를 하는 영상도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배경일 때 제가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인연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감사 인사도 책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나름 여기도 보면 사인이 돼 있죠? 보이나? 진기성님, 빛도 어둠도 모두 끌어안을 수 있기를. 2022년 여름 성혜나. 그래서 선물 받은 책입니다. 제가 제 그 사투리 부분 검수를 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이제는 뭐 너무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제가 또 다음에 언제 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 책 소설책이고요.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에디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것도 제가 읽어야지 하면서 미뤄둔 책다. 이것도 안 읽었네. 이거를 가지고 논문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인문대 친구들은. 이제는 유명해서 사랑과 관련한 책 중에 사랑이 들어간 어떤 제목에 사랑이 들어간 책들 중에 가장 유명한 책들 중 하나이지 않나. 그리고 뭔가 기술이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직 읽진 않았지만 일단 갖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고 또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즈의 계절. 제가 한때 재즈에 빠졌다고 하기에는 잠깐 지나간 어떤 이 시절이긴 한데, 이 재즈의 계절은 이 안에 영화 안에서 BGM으로 OST라고 사용된 재즈 내용에 대한 해설입니다. 영화 장면과 그 OST가 나온 그 OST 음악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책인데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게 1월, 2월, 3월, 5월, 8월 이런 식으로 월별로 나오는데, 이렇게 9월이면 9월 이렇게 한 달에 한 챕터씩 읽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다 읽으면 1년이 훅 지나가잖아요. 그 사이에 여기서 추천하는 재즈 음악도 틀어보고 좀 푹 빠져 있게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꺼이 재즈를 선택한다. 재즈가 그거잖아요. 정해진 악보 없이 그날, 그때, 그 시간, 그 멤버들과의 호흡, 즉흥적인 이 호흡으로 나오는 어떤 음악인 거잖아요. 정해진 게 없이. 그래서 인생이 또 그렇지 않느냐. 왜냐면 계획대로 된 것도 없고 되지도 않고. 그런데 나름 그 안에서의 화음을 찾고 음표를 찾고 하면 음악이 된다. 듣기 좋은 음악이 된다.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언제 다 설명을 하냐? 아무튼 다 정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직하게 인터뷰하는 법이라는 책인데,
제가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전 회사에서 하기도 했었고, 인터뷰하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호기심이 많아서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취미생활, 주말은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걸 즐기고, 어떤 게 삶의 목표인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인터뷰하는 법 심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좋은 답변, 좋은 질문을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 너무 잘 읽었고 다 이렇게 좋은 부분은 표시를 해뒀죠. 이것도 다시 읽어볼 만한 책.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에세이류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그 에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기를 모아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거를 보다 보면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요. 되게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 어쩌면 우리가 술을 먹고 한 4차, 5차 때 하는 얘기들을 책에 그냥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은 술을 드시는 분은 아닌데, 오수영이라는 작가님이고, 제가 너무 우연히 동네 책방, 아마 해방촌인가? 그 책방에서 우연히 접하고 너무 그 문체와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거의 모든 책을 구입을 하고, 심지어 북토크도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되게 초창기에 그렇게 지금보다 덜 하셨을 때 모두가 다 오신 분이 여자였는데 저 혼자 남자 혼자서 갔거든요. 혼자서 그냥 순수하게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이 책도 제가 갖고 있구나. 지적 자본론. 이거 한번 다시 읽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줄도 몰랐네. 그래서 제가 오수영이라는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 이 오수영님 작가 책이 6권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제가 빌려준 책들 포함하면은 2권, 3권 더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좋아서 추천도 하고 빌려주기도 한 책이고, 이렇게 한 작가의 책을 이렇게 많이 보유한 거는 이 작가가 처음입니다. 제가 한때 진짜 에세이에 빠져가지고 에세이를 참 좋아하고 즐겨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 무인양품.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생활용품, 쓰레기통, 돌돌이, 청소용품, 심지어 냄비, 심지어 침대까지도 다 무인양품입니다, 저는. 노트, 볼펜, 또 뭐야? 행거, 서랍, 옷장, 숟가락, 젓가락. 거의 진짜 절반 이상 생필품, 생활용품이 무인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인양품이 왜냐면 품질, 디자인, 하나 떨어지는 게 없고, 무인양품에서 사면은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 그리고 편안한 디자인, 색감, 미감, 미색의 그 디자인이 스트레스 없이 되게 편안한 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갖고 있으면은 질리거나 물리는 거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삶에서 필요한 물품, 용품이 있다 라고 하면은 무인양품, 무인양품에서 먼저 검색을 하고, 무지에 있나 없나를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고, 왜냐면 제가 원래 성격상 아무거나 못 사요. 아무거나 못 사는데, 무지면 오케이. 무지면은 크게 고민 안 하고 무지 거를 그냥 삽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따져가면서 비교하면서 구매를 하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거를 평소에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예전처럼 무언가를 계속 소비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뭐 하나 딱 사야 되면은 꼭 사야 되는 거고 그 사는 것 중에 되게 까다롭게 삽니다. 제 나름 이게 보이는 것과 다르게 되게 까다롭게 구매를 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찾은 게 무인양품인 거고 반 이상 간다. 제가 뭐 밥그릇, 국그릇까지 다 무인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뭐 요즘에는 집도 모듈형으로 지어서 판다고 하는데 그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와서 나중에 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브랜드는 진짜 어떻게 보면 토탈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 팔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강점이지 않나. 무인양품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팔 수 있다. 아주 훌륭한 브랜드 전략 브랜드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단순한 열망 미니멀리즘 탐구. 제가 미니멀리즘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책까지 이것도 누가 지인이 선물해준 책이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되게 느낌 있죠?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왜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미니멀리스트들 혹은 미니멀을 추구하는 분들의 이유,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소음, 노이즈를 줄이기 위함. 왜냐면 지금 여기도 지금 책장이 있잖아요. 책장이. 이런 것들이 뭐 사소하면 사소한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우리가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자극에 시달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꾸 눈에 보이고 치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어떤 뇌의 램을 다 잡아먹어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보량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줄일수록 좋은 거는, 그러니까 물건이 우리 집에 있을 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사실 집에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공간만 차지하고 부피만 차지하고 내 어떤 램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거죠, 저한테. 괜히 내가 정보를 인식하는데도 스트레스와 에너지가 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여기 시신경으로 들어와서 뇌가 분석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재밌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줄여도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명확하게 이유가 없으면 다 노이즈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책은 일단 책을 다 빼보겠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날짜가 7월 30일이거든요. 오늘 날짜가 2026년이 뭐 6월은 끝났고 7월도 끝나고 이제 8월인데 가끔 쎄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시간아. 여기도 사랑에 대한 책이네요. 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 이게 아마 아까 말한 에디 프롬의
사랑의 기술과 투톱인 것 같아요. 사랑과 관련된 어떤 고전 책 중에서는 사랑의 단상, 이것도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읽고 있었네. 책장에 박아놓고. 저는 사랑, 보기와 다르게 또 사랑 추구하는 Love Wins All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자, 이 층 2개까지 다 비웠고요. 야, 이게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이 빈티지 가구를 좋아하는데, 옛날 마이디어 빈티지라고 유명한 빈티지 가구를 소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관상용의 책이긴 해요. 책 커버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컬러도 딱 시선을 끌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책장에 있으면 심심할 때 볼만하다. 하지만 내가 심심하지 않았는지 보진 않았다. 다 읽어보진 않았다.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사고 싶은 어떤 가구나 관심 있는 가구가 있으면 한번 찾아볼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책장에 있으면 너무너무 예쁜, 이러면 너무 보여주기 이식 같은데, 제가 빈티지 가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빈티지 아니더라도 가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다. 가구 공부. 왜냐면 클래식은 영원하잖아요. 그래, 댄 에리얼리 경제심리학, 린 고객개발,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책들을 좋아해요. 심리학, 뭐 마케팅 이런 걸 좋아하는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성을 공부하면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인간이 언제 동하는지, 인간이 어디에 어떤 포인트에 굴복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기쁨, 슬픔, 즐거움, 행복, 분노를 하는지 느끼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으로나 영업적으로나 좀 설계를 역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너무 파리 같은데? 파리. 이것도? 이게 카네기 행복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샀다가 거의 읽지도 않고 지나온 책인데, 제가 집에서 오래된 이 책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와닿지가 않죠.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카네기 행복론이 무슨 말이야. 이거는 진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봐야 좀 와닿고 좀 공감되고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읽힐 책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되게 공감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세기를 넘어선 베스트셀러니까요. 야, 이 주황색. 설득의 심리학, 에디토리얼 싱킹. 야, 이것도 되게 좋아했던 책인데. This is Marketing, 조수용 선생님의 일의 감각. 이 조수용 님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마케팅 B라는 잡지의 창립자입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고 주변에도 추천을 많이 해드린 책입니다. 그래서 책장에 있는 거는 모두 비웠고요. 책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텐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책장 제가 정리하는 거는 이 미니멀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짐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하반기에, 지금도 사실 하반기이긴 한데 미국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무언가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짐을 줄여야 되기도 하고,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줄여야 좀 저도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느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무거워져. 갖고 있는 게 많아질수록 몸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은 뭐가 안 좋냐면 내가 새로운 도전할 때도 머뭇거려지고 내가 이동을 할 때도 머뭇거려지고 내가 새로운 걸 드릴 때도 좀 망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차지하는 바가 있으니까 내가 평생 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물건들의 양이 정해져 있을 텐데 물건을 죽을 때까지 계속 드리기만 하면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건 아니고 물건이나 물질로부터 내가 행복을 얻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으로서 제 집에 제 주변 공간, 제 방, 제 스튜디오에 남으려면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도 꺼낸 김에 제가 한 권씩 보면서 이 책이 앞으로 내가 반복해서 읽을 책인지 그리고 내가 주변에 선물해 줄 만한 책인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사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냄비 받침으로 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지금 책장이 있는 공간에는 책을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조금 더 공간은 절약될 것 같긴 해요. 버릴 거 버리고 하면은 쓸데기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면요. 그래서 아주 깔끔한 상태가 됐고 이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나중에 집 소개하는 영상도 찍으면 재밌겠네요. 제가 원래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 관련 컨텐츠, 영상, 독후감 영상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31권 31권을 제가 원래 지금 7월 30일인데 그럼 뭐야 7월이면은 7, 4, 28 한 달에 한 4권 4.2권 3권 정도 읽은 셈인데 책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책 읽는 사람도 많이 늘긴 했는데 제 주변에는 많이 없어요. 아무튼 미니멀리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